안녕하세요. 바이올렛 세션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문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세션의 컬러는 바이올렛이에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색깔이죠. 요즘 같은 시대는 특히나 상대에게 나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 나의 개성을 잘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로 유명한 칼 라거펠트는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나의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개개인에게도 누군가와의 비교를 하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기도 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일을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오늘은요,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 남과의 비교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누구보다 개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정말 멋진 네 분과 이번 세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개성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신의 개성을 찾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개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연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배우 김윤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환호.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임지연 인블리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현주 삼성전자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각자의 개성을 정말 뚜렷이 보여주시는 네 분과 함께합니다. 딱 보기에도 정말 색깔이 있으시다 싶으시죠? 예, 개성이 그냥 보기에도 딱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김윤진 배우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은 말이 필요 없죠.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고요. 한국 배우 최초로 미드, 로스트 주연 배우를 맡으시면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배우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나 뵙고 싶었었는데 그 김윤진 씨의 매력과 개성을 오늘 좀 찾아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사실은 그 해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의 사회들보다도 훨씬 더 각자의 개성을 더 중시하고 각자의 색깔을 잘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수많은 동양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김윤진이라는 배우의 색깔을 확실하게 딱 드러낼 수 있었던 힘?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조금 무모하게 혹은 무식하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단 아무 계획 없이 미국 진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운 좋게 바로 로스트라는 드라마에 캐스팅됐고, 그리고 정말 또 운 좋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영화 오디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최종 2명에 1명이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에이전시 WM이 윌리엄 모리스 엔데버에서 나름 백을 써가면서 그 감독님하고 뭐 프로듀서님들한테 뭐 어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그리고 제 자신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번째도 실패하고 3번째도 실패하고,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연기를 너무 한국식으로 하나? 여기는 미국이니까 약간 그들처럼 미국 사람처럼 약간 나의 웃기지만, 색깔을 바꿔야 되는 게 네네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솔직히 그 전에는 개성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안 했어요. 근데 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제가 제 고민을 막 털어놨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는 정작 너의 무기를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내 무기?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 너는 미국 관객뿐만 아니라 한국 관객을 동시에 울릴 수 있는 배우다. 네. 그때 정말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 친구는 혹시 배우분이신가요? 아니에요. 미술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네요. 네, 그래서 역시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들이 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색깔을 좀 더 강하게 발산하자. 나는 나밖에 아니니까. 근데 나밖에가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파지티브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아무도 나처럼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로스트 끝나고 오디션 새로 지금 제가 4년째 했던 미스트레스는 정말 나답게 연기를 했더니 바로 캐스팅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나다운 게 나만의 개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정답이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찾으려고 하는 게 정말 요 가까운 안에서 내 안에 다 있는 것인데 너무 멀리에서 나의 개성과 매력을 찾으려고 너무 깊이 고민하는 건 아닌가. 김민준 씨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잠시 후에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박혜린 대표님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분이세요.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인이시고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으시고 진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대학 시절에요.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이 기업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대학을 이제 딱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를 가야 되지? 그러려면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길을 걸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대학을 졸업하셨던 때라고 하면 80년대 정도가 네, 되겠죠? 제가 87학번이에요. 예. 그 정도 때의 여성들이 대학을 마치고 갔던 길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결혼 생활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이제 접거나 아니면은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창업이라는 대단한 일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힘이 뭔지 궁금하네요. 네, 그걸 크게 뭐 힘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즐겨하는 일은 반복해서 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파괴적 DNA 뭐 이런 말을 저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남이 안 하고 싶은 일, 남이 안 가는 길,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 실패를 두려워할지도 두려워요. 모르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실패를 안 두려워해요. 그 리스크 테이킹 할 범주를 내 안에서 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는 이룰 수 있는 확률을 이미 예측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좋은 경험치가 돼서 경험으로 쌓여서 다음 계단을 오를 때 또 다른 저한테 힘이 되기에 때문에 그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안 하고저 안 가고저 아이템도 고를 때는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청소를 하기 싫을 때 나는 청소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왔을 때 손님으로 왔을 때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커피 한 잔을 날라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 저는 먼저 가서 커피를 드려요. 그러면 상대방 왜냐하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하고 네. 눈인사를 2번 이상 하면 제 고객이 이것도 될 나의 수 자산이다.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힘을 그러니까 가졌던 사실은 것 우리가 뭐든 시작을 못하는 게 실패가 두려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될까봐. 그런데 대표님의 다른 점은 우리와 다른 점은 잘못될 수도 있어. 잘못된다면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할 거야 하고 창구를 하나 마련해 두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7대3 법칙이라고 7대3 법칙?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투자라고 생각할 때 100원을 인풋했을 때 200원 벌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70원까지를 회복할 수 있으면 그냥 인풋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의 정도도 똑같이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냥 내가 이걸 해서 얼만큼을 내가 다시 가져올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하고 버릴 거 30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시간인가 싶어요. 이분들이 겪어왔던 시행착오들을 저는 이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얻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표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김윤진 씨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있다. 맞아요, 맞아요. 두 분이 인사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 김윤준 씨 처음 나온 쉬리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제 별명이 김윤진이었어요. 목소리만, 아니 외모는 절대 아닌데 목소리가. 저보다 더 저음이신 것 같은데요. 더 낮게 잡으실 수 있죠. 더 높게 잡아야 되는. 아니, 더 낮게. 아, 목소리 비슷하신 이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누니까 참 서로가 서로에게도 또 어떤 영향을 좀 주고받으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예. 네, 김윤진 씨는 오늘 대표님 얘기를 잠깐 들으셨지만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100원 투자하면 200원을 진짜 생각하고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해도 안전한 ELS, 예. 원금이 보장되는. 저랑 비슷하십니다. 네, 저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네. 연기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따로 네, 따로 차라도 하시죠. 배울 게 진짜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아, 재밌네요. 자, 옆에 계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분 저도 알거든요. 쇼핑몰 창업한 지 3년 만에요. 500억대 브랜드로 키워냈고요. 와 싶으시죠 지금. SNS도 무려 50만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정말 핫한 여성 사업가세요. 뭐 여성 쇼핑몰 1위는 당연한 거고요. 중국과 일본 진출까지 앞두고 있는 인블리 대표 임지연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여기에 계신 20, 30대 여성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SNS 친구가 여기 와 있네 싶으실 수도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분이시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임지연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인블리라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20대를 막 넘기신 분이에요. 3자 단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이제 얼마인데? 10개월 됐습니다. 이제 10개월. 네. 대단하시네요. 도대체 어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임 대표님이 갖고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개성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온 게 그래요? 있어요. 예. 아무래도 말보다는 사진이 더 보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이걸로 넘기면 좋습니다. 될까요? 그걸로? 인블리는 저희가 3년 전에 의류로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블리블리라는 코스메틱 브랜드까지 전개하고 있는 패션 기업 브랜드입니다. 인블리는 매월 최다 방문자 640만 명의 고객님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일 최다 매출로는 8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는 50만 명의 저희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가 지난 5월부터는 중국 연매출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패션 대기업 보스던과 같이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 해외 대기업과도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네네.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 사진은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9월, 10월 이렇게 롯데백화점에 오픈을 했던 사진인데요. 너무나도 진짜 감사하게 저희 오픈하기 전부터 200m가 넘게 줄을 서시며 저희 오픈을 기다려주신 고객님들의 사진이에요. 일단 오픈했던 당일날 저희 롯데백화점 전체 입점 브랜드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회사를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지연 대표님의 또래 정도 보이는 여성분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임지연 대표가 어떻게 20대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30대 시절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와닿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그 과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앉아 계신 분 송현주 상무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목소리가, 어우, 마이크가 조금 낮습니다. 생활 가전 제품들이요. 요즘 참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제품들이 참 가사 일이라는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더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송현주 상무님께서는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가정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개성을 불러일으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장 네 분 중에서 긴장을 하셨었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굉장히 일찍 오셔가지고 이 자리도 좀 둘러보시고 분위기도 둘러보시고 앞에 물이 놓여져 있더라 하다가 긴장이 되면 물을 좀 마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무대에 대한. 어떠세요? 일단 막상 딱 올라와 보시니까. 네, 제가 오늘 세계적인 대여배우와 회장님과 사장님과 같은 자리를 하게 돼서 사실 제가 이런 자리가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사전에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기자님께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오늘 또 남성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 가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요. 예, 얼마나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그 디자인을 이제 총괄하고 계세요. 예. 근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한 게 특히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굉장히 기능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편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세련됨과 시대가 들어있는 트렌드. 그러니까 또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사 노동이라는 영역의 일을 조금 더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 집중을 하시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 제일 먼저 궁금하네요.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생활가전 제품들은 이렇게 패션 제품처럼 쉽게 매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제품들이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가구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사하기 전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도 많고 또 실제로 제가 듣기에 세탁기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게 바로 세탁기 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전에 손빨래를 했던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해봐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렇죠. 노동이 드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우리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자기의 어떤 생활 공간 안에 두고 봤을 때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땐 타임리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치와 그리고 나의 어떤 노동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사용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뭐 촉감이나 뭐 자세나 뭐 무게나 이런 것들까지 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저는 사실은 서툰 주부죠. 왜냐하면 제가 전업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제품을 만들 때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이 불편한 줄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보고 만든 것 같은가 맞아요. 하는 예. 그런 공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주부로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부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이제 30, 40대 일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상무님에게 참 많은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참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좋은 아내도 돼야 되는데 이 가사와 일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좀 비율을 나눠야 되는지, 분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오늘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겪어오신 노하우, 거기에 대한 뭐 해답 같은 거를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배우 김윤진 씨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실은 개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나 개성을 가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윤진 씨는 개성파 배우라는 이야기를 가장 그 수식어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맡으셨던 역할만 봐도 국내 영화들도 그래요. 뭐 하모니라든지 세븐데이즈라든지 굉장히 이제 개성 있는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역할만 들어왔다고 해서 개성파 배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개성을 조금 더 찾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또 김윤진 씨의 어린 시절 나는 어떤 아이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 이민을 갔었어요. 네, 네. 가족이랑.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칠 때 솔직히 저는 개성에 대한 고민을 안 했고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었어요. 네. 상황적으로. 그렇죠. 네. 나는 누구일까, 누구인가. 뭐 이런 거.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지만 저는 100% 그들이 될 수 없는 게 왜 이러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은 7학년, 그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연극 무대에 엑스트라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전에는 영어도 잘 못하고 거의 늘 벙어리처럼 지내고 있다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크게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막 율동도 따라하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무대에 푹 빠졌어요. 천직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제 일상생활보다 제가 무대 위에 더 자유롭고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막 영어도 잘 못하고 막 미국 사회 생활에 좀 적응도 못할 때였으니까 네.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8학년 때 열심히 오디션 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돼서 학교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뉴욕 예술고등학교 오디션을 보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페임이라고 옛날에 네, 영화 네. 그리고 TV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 유명한 노래도 있지만 그 고등학교를 오디션을 보고 힘들게 들어가서 그때 연기를 하면서 제 정체성 그러니까 자존감이 연기를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셨네요. 회복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네. 발음도 되게 어색하고 네. 안 좋고 창피하고 굉장히 좀 수줍은 아이였는데 근데 사실 배우 김윤진 씨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싫으셨어요? 저는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 그 톤 자체보다 제가 영어하는 그 자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싫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저만의 경험, 제가 나중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미국에서 만약에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전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는 누구일까라는 고민에 좀 보통 분들보다 좀 더 깊게 해서 그런지 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제 자산, 제 그렇죠. 재산 그리고 네. 제 개성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색깔, 개성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는 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계기? 그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윤진 씨에게는, 김윤진 씨 개인적으로는 연기, 무대가 김윤진 씨를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경험이 됐었던 것고 우리에게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작품 하셨었는데 이런 질문드리기는 조금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긴 한데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 작품
되게 곤란하시죠. 아유,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애착이 가죠. 그게 그 작품이 흥행을 했던 안 했던 정말 애착이 많이 가고 그리고 아직도 그 캐릭터들이 제 몸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잠깐 연기한 게 아니라 그 배역에 빠져서 몇 개월을 보냈으니까 네. 제 몸 세포는 다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결혼을 했지만 아이도 없지만 뭐 세븐데이즈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역할을 했듯이 제 몸은 제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을 한 그거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다 소중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영화 배우의 첫 스타트를 끄는 쉴이라는 영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븐데이즈는 스릴러 장르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좀 흥행적으로도 여성 원톱으로 조금 흥행도 잘 된 그런 네. 영화고 아무래도 제가 새로운 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준 로스트라는 작품 영화는 아니지만 네. TV 미국 드라마 그 세 가지가 가장 제 인생을 조금 바꿔놓은 작품들이 아닐까. 우리가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역시나 배우님에게도 그 작품들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남아있군요. 우리 옆에 계신 박기린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말씀하시는 것만 이렇게 딱 들어도 굉장히 씩씩하시고 용감하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만의 색깔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별명이 뭐냐면요. 뭐 여장부, M&A의 귀재, 발 넓은 사업가 등등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대표님 어릴 때 어떠셨어요? 네, 저 어릴 때 지금하고 정말 틀렸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우리 내성적이었다고요? 네, 네. 배우님하고 똑같은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아, 지금 목소리 진짜 지금도 어디 가서 인사 잘 못해요. 먼저 가서 절대 명함 못 드려요. 아까 근데 되게 발랄해 보이시는 그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무장을 시키면서 앉아 있을 때는 하나의 나 비즈니스 하고 있어 사업가의 가면을 딱 쓰시면 완전히 그렇죠.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딱 올라와서의 하는 와. 생각은 50분이면 나는 이 자리에 나가서 차를 타고 있겠지. 그러면 나는 50분 동안에 나는 지금 제가 정말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나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로서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못하면 요새 말로 대빵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친근하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내가 익숙해져서 우리 회사 우리 임직원들이 봤을 때 자랑스러운 누가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끝에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좀 잘 안 들렸어요. 예. 우리가요 왜 친구들끼리도 어디 여행을 한번 갈라 그러면은 다 바쁘고 성격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건 몇 명 모으는 것만 해도 참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회사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회사만의 색깔을 또 입혀서 이것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귀재시란 말이죠. 그 노하우는 뭐예요? 저는 항상 연애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랑 딱 비교하는데 연인 사이는 책임과 의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우리는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뭔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임원을 새로 만나든지 아니면 저희가 새로운 회사를 저희가 안고 와서 결혼을 할 때도 이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직원들을 대하고 그리고 저는 가족 경영이란 말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들하고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 같은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진 우리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몇 가지 사업부를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저도 모르게
화장품 회사에 가면 제가 그게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서 사랑하니까 그것이 되고, 우리 옴니 회사에 오면 뭐 스마트 그리드,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체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어느새 나는 에너지 사람이 돼 있고, 그런 것처럼이 이미 몸이 체득해서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분의 공통점이 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멋진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실패도 하고 느끼셨던 거죠. 예.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대표님께서도 혹시 어린 시절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셨나요? 정말 무지 많았어요. 엄청 놀랬을 때는 네. 중학교 때 처음 영어 수업하고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가지고 오라잖아요. 그땐 정말 깜짝 자기 놀라죠. 목소리를 항상. 예. 녹음해서 들었는데 기절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이건 내가 아니다. 남자다. 그때부터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오빠 친구들은 네 동생 남자 동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걸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기막힌 경쟁력이 되더라고요. 강점이 그래서, 된다는 거죠, 그 예. 목소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예, 단점하고 강점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더 내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예쁘지 않은데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쁜 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앉아 있으니까 혹시 비슷한 것도 같아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 오늘 헤어가 굉장히 예쁘게 네. 말리셨어요. 미장원 가서 예. 그래서 컴플렉스는 없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를 반드시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있으시면 또 그 부분에서는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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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네요. 사실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 컴플렉스를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면 그냥 약점으로 평생 남겨두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임재훈 대표님한테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볼까요? 보통은 20대 때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임지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의상, 뷰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리고 다른 보통의 학생들처럼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는지, 어떻게 그 나이 때에 창업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하고 성공까지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하네요. 우선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저는 제가 피부가 하얀 편도 아니었고 키가 크고 늘씬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 이제 친구들 키 큰 친구들이 이제 워낙 많았어요. 제 네. 때에도 167, 168 막 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예뻐 보이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옷을 코디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옷이 많지 않더라도,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입어볼까? 내일은 한 이렇게 입어볼까? 이렇게 입으면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일까? 이렇게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에도 내가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네. 저도 잠깐 이제 20대 초반에 아주 잠깐 이 연기를 이제 했었는데, 네. 해보니까 제가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좀 굉장히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에요. 네. 말도 좀 별로 없는 편이고,
약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도 취업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진짜 뭘 잘하고 어떤 걸 하면 되게 행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럼 옷을 한번 내가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 시작부터 목표가 좀 컸어요. 예, 시작할 때 그냥 내가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었고 네.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내가 진짜 최고가 한번 돼보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나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어차피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기가 잘 못해서 안 됐지만 네. 그때 그런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제 감정을 잘 사진에 표현하면서 담아낼 수 있는 거를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시는 지금 취업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일단은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물론 그러기까지의 과정들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임 대표님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은 곧 내가 잘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셨네요. 물론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잘 될 수 있는진 않잖아요. 네. 물론 잘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일단 저는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거에서 끝나면 분명히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내가 내일은 오늘과 다른 어떤 걸 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냥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노력이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절대 쉽지 않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하다못해 저희 이제 직원들이 이제 입사를 하면 이제 다른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친구들이었잖아요. 입사를 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제가 재직감 상무이사로 있는데 네. 상무님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다. 그냥 모델만 그냥 예쁜 데 가서 맛있는 거 예쁘게 먹으면서 찍고. 예, 그냥 촬영 다니면서 모델만 하는 줄 알았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침 눈 뜨면 네. 잠 들 때까지 그냥 일의 연속이에요. 아마 저희 직원들은 다 알 텐데. 그럼 잠도 막 줄여가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푹 자지는 않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렇구나. 박혜린 대표님께서 지금 임재현 대표를 내 어린 시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애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눈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면서 보신 거예요? 그냥 예쁘다 그러셨어요? 아니 정말 네. 근데 이 생활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저도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훌륭한 선배님들조차도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편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깨어있는 시간을 즐거이 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미장원을 간 거예요. 잘 말렸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미장원에서 언니가 이걸 해주는 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5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겠다라고 물어봤더니 그 미장원 언니께서 즐거운 거는 2, 3년만 즐거웠대요. 그때는 본인이 중학교 졸업하고 너무 좋아서 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네. 근데 즐겁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즐거운 걸 찾을 수가 없대요. 이제 우리 임블리 우리 대표님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생활이 지겨우면 사실은 잠자는 시간을 아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즐거울까는 타겟을 설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영어를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의 다음 목표가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네. 내가 다음에는 뭘 가져야지, 이걸 하면 뭘 갖겠다를 오늘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이 될 거고, 뭐, 이사가 될 거고, 상무가 돼서 사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계단별로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그러셨군요. 아유, 네. 오늘 앞으로 미용실 고생 언니는 무슨 많으시죠? 생각을 하셨을까? 갑자기 이제 생각 많이 또, 바뀐 것 예,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상무님한테 이제 여쭤봐야죠. 상무님께서는 입사를 이제 삼성에 입사를 하셔서 23년? 3년 6개월입니다. 23년 6개월 동안 한 회사에 쭉 계시다가 아직은 지금은 종종 볼 수 있으나 아직은 많이는 볼 수 없는 여성 임원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세요. 진짜 대단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자유의 몸인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회사를 다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가량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상무님은 2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회사에 있으시면서 혹시 나도 좀 변화를 해볼까? 또 다른 변화를 한번 꿈꿔보셨던 적은 없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입사 처음 할 때만 해도 한 3년에서 5년만 회사를 다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이렇게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가 익숙해지는데 전 정말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잘 적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한편 이제 그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어서 이 시간이 됐을 때 내가 그 시간을 잘 참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데 대해서 대견함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런 근데 부분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무님. 진짜 대단하신 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항상 저는 끈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그런 부분에서의 끈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하고 같은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끈기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이제 저도 IMF도 거쳤었고 네. 그리고 뭐 밀레니얼 세대 IT 기업 뭐 여러 가지 변화에서 좀 뭐 이직을 고려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네. 그때마다 저는 참 좀 운이 좋게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업무적인 변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변화의 어떤 순간들은 찾아오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좀 주저하지 않고 아마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붙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직장에 23년을 있었지만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일 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가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0년, 15년 정도 한 일에 매진을 하면 그때부터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5년 동안 한 가지 업무를 쭉 하다 보면 때로는 지루한 생각도 들지만 막상 사실 어떤 변화가 오면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상무님께서는 그 변화를 계속 받아들이시고 즐겁게 나에게 맞춰가면서 또는 시대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 회사에 꾸준히 그렇게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셔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이 회사에 이렇게 계속 오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한 회사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단점도 있네 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읽어가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랜 동안 이 한 회사에서 한 일을 함으로써 이게 회사의 성장이나 발전이나 변화를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했던 역할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미진하고 뭐
아주 부분이고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살면서 이렇게 작던 크던 이렇게 어떤 성취감이나 성공의 경험을 그런 DNA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같이 읽어갔다, 내가 같이 기여했다라는 그런 뭐 만족감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좀 조금 뭐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변화가 많고 또 항상 또 저한테도 또 새로운 챌린지가 있을 텐데 너무 한 곳에 익숙해짐으로써 이런 매너리즘이나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는 제가 혼자 이렇게 암시처럼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상황과 일이 닥치더라도 초심에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가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항상 좀 자기 암시를 가끔 가다 한 번씩 생각나면 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상무님 사실은 이렇게 딱 겉으로 딱 뵈었을 때 딱 커트머리에 딱 정장을 입으시고 굉장히 차가운 도시 여자,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만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 사투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쓰시는 게 너무 정겹고 친근하고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아니 오늘 아까 이제 목소리 콤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목소리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다들 그러셨구나. 서울 생활을 한지 고향을 네. 떠나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서울 생활한 지 30년.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 톤도 이쁘지도 않고 네.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고양이 탈로가 나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친근감 간다고 너무 말씀을 좋아요. 해주시니까 역시 예. 훌륭한 진행자이십니다. 또 이렇게 칭찬 한번 먹고 이렇게 김인진 씨한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배우를 꿈꾸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단 말이죠. 이제 김윤진 씨를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배우 지망생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세션이 이제 개성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개성 있는 배우 그 이전에 개성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김윤진 씨가 내가 시행착오로 겪기도 했었지만 내가 더 빠르게 이걸 깨달았었다면 이런 과정들을 좀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일단 배우를 꿈꾸는 분들이 진짜 요새 너무 많아요. 많으시죠. 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일단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정하지 말아라. 네,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외에 내 삶이 그러면 나는 너무나도 평생 불행할 거고 나는 연기 없으면 못 산다. 그 정도로 됐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제가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뉴욕 예술고등학교 네. 들었을 때 처음으로 연기 수업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선생님이 정말요?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방에서 나가셨어요. 고민하고 진짜 못할 것 같으면 나가라. 괜찮다.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15년 혹은 뭐 요새 유행하는 10,000시간 그 마법은 연기에는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표현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고 특히 시작하면 정말 버티기도 힘들고 그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기 개성은 일단 배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빨리 캐치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여기 네. 앞에 모니터도 있고 약간 그리고 막 시청자 받아 적으세요, 마음으로 막. 예, 저는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오늘 진짜 또 한 번 느끼는 게 나만의 장점, 단점을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회장님처럼 더 내세우거나 네. 그런 결정들을 오히려 좀 더 저희보다 좀 더 빨리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후반쯤 하면 조금 더 나은 길, 좀 더 예쁜 꽃길을 걷지 않을까 우리
다음 후배 그런 바람이 여성분들한테 있죠. 그런 예, 바람이 너무 맞아요. 커요. 예. 그래서 자기 색깔이 뭔지 일단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 다 그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내가 행복하면 주변 분들은 다 행복해지시거든요. 그 말 정말 맞네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은 다 내려놓고 잠시 나를 고민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갈 길을 딱 정하면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또 후회하지 않고 꼿꼿이 꾸준히 걸었으면 해요. 예. 예. 사실은 그 이제 20대들은 엄마가 원하니까 또는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하면서 나의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복해야 우리 엄마도 행복하고 나의 아이도 행복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상무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일과 가사, 육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일하는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실은 제가 고3 엄마입니다. 아이고, 예, 다들 그 무시무시한 엄청나다는. 근데 사실 너무 몰라요. 제가 입시 뭐 이런 뭐 요즘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서 제가 뭐 저희 딸한테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좀 어떻게 좀 알아볼까 했더니 개신이 어설프게 나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개성이 분들 뚜렷하군요. 역시 따님도. 많은 분들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제 엄마가 일을 하면 혹시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아직은 ING거든요. 그래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 독립심, 자립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님이나 엄마들이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 경우에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뭐 비록 중간중간 반항을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시기가 올지언정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또 다 그거를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같이 그런 겸하면서 일과 가사를 겸하면서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결혼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걸 아예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하기 싫고 이것도 못한다. 좋네. 예. 사실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예. 아예 그렇게 제가 그 후리 선언을 했고요. 그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열정의 양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그 열정의 총량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그 열정을 그때그때 어디에 분배해서 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렇게 본인도 덜 소진되고 좀 더 에너지를 계속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험을 나눠주셔서. 임지연 대표님께 한번 이거를 여쭤볼까요? 창업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주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창업할 때 이거는 좀 이야기를 내가 해주고 싶다 미리.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참 그런데 아까 김윤님 배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진짜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좀 개인적인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해요. 많다는 거죠. 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과 네. 그리고 내가 진짜 다 포기하고 내가 진짜 일에만 전념을 해서 내가 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절대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저도 힘들었었고. 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만약에 목표를,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면 목표를 막 잡잖아요. 네. 난 누구처럼 될 거야. 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많이 잡으시고, 뭐 라이벌 경쟁도 많이 잡으시는데, 저는, 나는 뭐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난 여기처럼 될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스스로를 목표로 잡았거든요. 제 한계. 네. 네.
왜냐면은 라이벌을 잡고 시작을 하면은 결국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저는 2인자밖에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들과 다른 내가 나만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좀 잡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멋진 얘기네요. 우리 박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처럼 이제 여성 기업인을 꿈꾸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맨 마지막 순서라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인생에 좌우명이 있어요. 나는 나로서만 존재한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항상 제 노트나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써있던 문구예요. 근데 대빵 잘난 척한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혼자서 존재하려고 하면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만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쟁자는 여성이 아니죠. 우리의 경쟁자는 양성 둘 다죠. 남자도 여자도 나의 경쟁자인데 우리가 혹시 여성이 갖고 있는 베네핏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의 핸디캡이 바뀌어서 나한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좋아질 혹시 여자라는 경쟁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은 여자임을 이미 탈피하는 거.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처음에는 여성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남성이 알아서 여성 직원을 배려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니까 이때 일찍 가야 되고 너는 여자니까 아침에 늦게 나와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걸 잃은 거죠. 배워야 될 거 하나를 우리는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옛날처럼 60살 사는 시대가 이미 지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 30년, 혹시 저처럼 40년? 이거는 인생에서 너무 작은 숫자인 거예요.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100년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인생은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넥스트의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들도 내 경쟁 상대. 그래서 루틴하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업무라는 프로세스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은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셔도 그건 다 배우고 남들이 하기 싫었던 아까 말했듯이 커피를 날른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경쟁력을 가미하시면 앞으로 남은 100년의 역사가 정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여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자신감, 개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이 주저하게 되는 게 현실이지만 그것만 탓하고 있기에는 사실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많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더 키우고 우리의 능력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네 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네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같이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김윤진 씨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너무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정말 저도 진심으로 많이 배우고 가는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개성 검색해봤어요. 네네네. 개성 이렇게요? 개성.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 영어로는 individuality 아니면 personality라고 나왔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문구를 찾았는데 인간의 개성은 꽃의 향기와도 같다라는 생각, 그런 문구를 봤는데 정말 오늘 여기 무대 위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이미 진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멋진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도 한 번 더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자, 저희 5명은 같이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